네,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모습으로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변화하는 것은 계절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민법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H-1B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또 더 어렵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특히 임금 관련, 그리고 또 그 특정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심사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걸로 이제 바뀌죠. 네.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대한, 그 입장에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많은 클라이언트들 말씀을 좀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신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10월 8일부터 새로운 임금 규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 그 공지 그 기간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그 고용주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보통 일주일이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H-1B를 연장을 하거나 뭐 고용주를 바꿀 때도 이렇게 임금을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새로운 임금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신입사원 엔트리 레벨이에요. 네. 그런데 20만 8천 불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고용주랑 자녀사랑 기함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누가 그 경력 없이 그냥 바로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데라도 20만 8천 불이 엔트리 레벨 임금이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레이벌 마켓이 있고 또 적정 임금을 그 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뭔가 일리가 있는 가이드라인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줘라 이거 주고 H-1B 뽑아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 케이스를 보고를 하면서 자 우리 소송할 테니까 원고가 될 대상자 다 신청하시오. 네, 그러니까 임금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제 많이 나온 경우들을 다 모아갖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뭔가가 뭐 그 조치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금 이민국에서 그렇게 나온 H-1B 비자에 대한 적정 임금 라인 그리고 노동부요. 예. 노동부. 네, 그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보통 소송을 하면 먼저 그 신청을 하는 게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시행 정지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사례에서 봤듯이. 그런데 궁금해요. 정말 20만 불을 주겠다라고 뭐 컴퍼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20만 불을 주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20만 불은 안 주겠죠. 그런데 얼마 이상을 줘야 되니 하고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거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20만 8천 불이라는 20만 거죠. 8천 불. 네. 이렇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은 우선 항상 이게 뭐 얘기들이 많아갖고 중요한 얘기인데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제가 그 F1 그 학생 비자 바뀌는 거 잠깐 언급하다가 다음에 다시 시간 있을 때 하죠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 조금 2주 지났지만 그 얘기를 마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9월 24일 날 발표가 났는데 학생 비자 변경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돼요.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바뀌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 학생 비자로 있는 분한테는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일단 중요한 게 학생 비자는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스탬프를 찍어주면 DS라고 해서 Duration of Status. 기간이 없는 도장을 찍어줘요. 입국 도장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I-20라는 그 입학 허가사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계속 유효하게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한은 뭐 4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학생 비자를 그냥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체류 신분 유지용으로 사실 많이 그렇게 학생 비자를 악용이랄까 좀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를까요? 사실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자라고 해서 변경안이 발표가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DS 이게 아니라 4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대학교 이상을. 대학교부터는 4년. 4년이에요. 어학연수는 2년인데요. 이 2년이요. 라이프타임. 평생 2년만 해라예요.
그건 엄청난 변화예요. 변화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학을 뭐 2년을 뭐 하는 사람도 있고 5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을 어학 연수를 하면서 질질 네. 끌면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들어올 때 2년이 아니라 평생의 어학 연수는 딱 ESL 이런 건 2년만 우리는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들어와서 학생 비자로 들어왔던 아니면 다른 뭐 관광 비자나 뭐로 들어와서 학생 비자로 변경을 했든 간에 내가 어학원을 다니는 거는 딱 2년밖에 안 되고 2년이 지나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 지금 우리 그렇죠. 한인 트럼프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네. 뭐 이 학생 비자 이 비자 신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종지부를 찍듯이 하는 그런 선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도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 싶다. 대학 네. 같은 레벨로 네. 이 레벨도 딱 3번만 옮길 수가 있고요. 내가 대학원을 했는데 뭔가 뜻한 바를 있어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서 학부로 다시 가고 싶어요. 네. 이러면 그건 일생에 한 번만 거꾸로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다 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그렇죠. 제안이죠. 학생 비자 그 I-20 발급하는. 그래서 그 전에처럼 I-20 연장하면서 학생 비자를 고무줄처럼 쭉 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이 이게 되나요? 지금 그 룰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그런 커멘트 기간을 받아갖고 지금 네. 공지가 이제 돼야 돼요. 이제 시행을 이제 하겠다. 그거 아직 네. 공지는 안 되고 변경안이 파이널 룰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곧 시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론 정권이 바뀌면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사실은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레귤레이션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되면 그 영향은 뭐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이나 또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들에서는 특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쵸. 생계를 유지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네. 지금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사실 학생 비자는 그 풀타임인데 네. 시간을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말에 몰아서 한다든가, 네. 나이트 클래스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기의 또 생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위반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 신분으로 네. 뭔가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거는 위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이민국에서 이런 일, 저런 그 위법한 사항들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학생 비자, 특히 어학원 다니면서, 네. 신분 유지용으로 그렇게 등록해 놓는 거 이것을 아예 없애자는 거고요.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학생 그 비자 유지했던 서류를 내시오 하는 거에 대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네. 학원이 없어져서 서류를 못 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냥 기각을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네. 다닌 건 맞는데 학원이 없어졌으니까 서류가 성적 증명서라든지 출석 증명서라든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기각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네. 아예 이제 그렇게 오래 못 다니게 만든다는 거죠. 와, 사실 우리가 어학원, 이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꽤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클라이언트 오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네. 학원 다닙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데 학원 다닙니다. 그러면 한 학기 끝날 때마다 반드시 네. 성적 증명서, 성적을 안 매긴다 하더라도 뭔가 패스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출석 증명서, 출석증명서. 그다음에 영수증, 그 학원비 낸 영수증, 실러버스라든지 이런 거 네.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학원이 없어지면 이걸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쩌면 이제 그런 일도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2년 이상 다닐 수가 없으면. 네. 그러네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조문경 변호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좀 기다려 보자. 지금은 아직 이제 네. 개정안이 완전히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뭔가 본인들이 계획을 좀 세워줘요. 내가 어학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네. 학교를
알아본다던가? 상급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부부가 번갈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지금 I-20만 연장을 해서 그냥 학교 바꾸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장을 하려면 2년마다 또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접수비를 내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승인이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승인 자체가 또 심사 기준이 간단한 건 아니죠. 정말 공부를 할 의도가 있는지 공부를 하고 내 본국으로 들어갈 그럴 증빙 서류를 내라. 내가 본국에 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생활의 터전이 있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할 때 혹시 기각될 수도 있는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학생 비자의 분한테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이 법안인데요. 더구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요. 어떤 학교 그 과정이 끝나면 끝나고 나서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둬서 60일. 그 사이에 준비하고 출국을 해라. 또는 그 사이에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30일로 줄이겠다라는 것도 이 변경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의도가 사람이 살자는 건지 아니면 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선거를 의식한 누군가의 그런 결정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F1 비자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 기간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코멘트가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을 해갖고 어저스트를 해서 개정 그 변경 안에 다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때 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대체로 조문경 변호사님께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 F1 비자로 사실 신분을 유지해가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사실 굉장히 이게 영주권 가는 길에 이렇게 브릿지가 된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뭐 70-8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학교를 다닌 분들도 그렇고 또 학원을 다니면서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코멘트를 받고 또 이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레귤레이션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F1 비자들 갖고 계시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던 것이 변화돼서 이제 4년 이게 4년제 대학에는 4년 그다음에 어학연수는 2년 평생 동안 2년밖에 할 수 없다. 다음에 나 다시 어학연수 올래 영어 잊어버렸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님께서 가장 이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여러 차례 물론 있지만 이 지금은 경우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끔씩 너무너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아예 단련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법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 변해가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조문경 변호사님께서 이거 야단 탔어요 이러면 같이 당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찬찬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 자체가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동화가 되니까 저도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난 9월 2주 전에 나왔던 이 F1 비자 duration of 저는 stop이라고 안 했는데 duration of status. 그러니까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머물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이 없어진다.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한 가지 지금 10월 13일부터 영주권 신청할 때 내가 정보 보조를 받을 만한 그런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라고 입증하는 양식인 아이리시 944 서류가 있어요. 그거를 10월 13일부터는 반드시 첨부를 해야지 영주권 신청서인 아이리시 485 신청서를 거부하지 않고 받습니다. 그게 10월 12일까지 유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퍼블릭 차지 그 정보 보조 수혜자 규정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법정 싸움이 있으면서 시행했다가 또 코비드-19 때문에 잠깐 또 유예됐다가 했는데 결국은 9월 11일부터 다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서 접수의 양식 그걸 첨부를 하지 않아도 10월 12일까지는 받아줬는데 이번 주 10월 13일부터는 반드시 이 양식과 더불어 그 뒤에 엄청난 서류 예를 들면 뭐 12개월 동안에 은행 명세서 그다음에 텍스 보고서도
IRS에서 받는 트랜스크립트, 네. 뭐 나의 그 부채에 대한 그런 내역들, 신용 점수, 뭐 별의별 거를 병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정부 보조 수혜 여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사항을 다 적은 거를 첨부 서류와 함께 꼭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 이번 주에 바뀐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께도 이렇게 상당히 압도가 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문의하시려면 전화 조문경 변호사님께 드리십시오. 네, 전화번호는 201-585-740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85-7409. 네. 오늘 H1B 지난번에 이어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F1 스튜던트들의 이 체류 기간에 대한 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실 때 이 공적 부조 퍼블릭 차지를 내가 받지 않고 자립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죠.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